뭐 혐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다큐멘터리 영화 카운터스 만드신 이이라 감독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카운터스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중간에 또 상영이 좀 안 되고 좀 그랬어요. 자, 이이라 감독님 모시고 일본 현지 분위기 이런 것들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큐멘터리 카운터스 감독 이라입니다. 예. 그러면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한국에 있으시면서 아니면 일본에 가서 그냥 영화만 찍으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2000년에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요. 아하. 살다가 네. 작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18년, 19년 가까이 일본에 계신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럼 여쭤볼 게 많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카운터스란 영화가요. 네. 저도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이 일본 내 혐한, 그러니까 한국을 혐오하는 세력들을 다룬 거죠. 간단하게 뭐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일본에 이제 그 혐오 시위를 하는 단체들이 몇 단체 있습니다. 혐오시요? 혐오 시위. 혐오 시위. 예. 한국을 혐오하는. 예.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데요. 뭐 혐오 시위, 혐오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에서 맞서 가지고 대응 시 맞불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카운터라고 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의 뭐 활약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그것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3년 정도 쫓아다니면서 그린 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럼 촬영은 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정도 하신 거예요? 주 촬영은요. 예. 그 전에는 뭐 이제 보조 촬영 같은 예. 걸 자료 조사를 하면서 보조 촬영을 했고 2014년, 15년, 16년. 예. 지금 이제 2019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때 상황이랑 비슷합니까? 어때요? 지금은 이 영화에도 나와 있는데 네. 법이 제정됩니다.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라는 그 일본에서 혐오 시위를 막는 법이겠네요. 이름만 들어보면. 그렇죠. 예. 예. 그 법이 생긴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죠. 많이 축소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혐오 시위, 혐한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이 보통 보면은 극우 세력. 뭐 저도 이제 보도 같은 데서 가끔 본 용어인데 재특회, 그죠? 제일 한국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임. 이런 데서 주도를 하는데 이게 궁금한 거는 일본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호소력이 있는 것인가? 아주 일부 사람들이 막 하고 그냥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내가 참여하지는 않지만은 저런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건지 그 어떤 분위기가 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활약을 하다가 네. 거리로 나오게 됐거든요. 원래는 실제로. 거리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예. 그 넷 우익이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네트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리에 나오게 됐는데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헤이트 데모를 하면은 다 눈살을 찌푸리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본 분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눈살을 찌푸리고 쟤네들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쳐다보고요. 예. 그 중에 이제 간혹가다 막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거기에 이제 동조하고 뭐 네.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러나 일반적인 그 인식으로는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창피하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창피하다. 뭐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혐한 시위, 혐오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단체가 재특회라는 단체잖아요. 제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일이라는 게 이제 제일 코리안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일본에 살고 계셨던 한국 분들, 이 사람들이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특권은 뭐냐면은 무슨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965년에 한일 기본 조약을 맺었잖아요. 네. 그때 제일동포가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에도. 그런데 그분들에게 영주권, 특별 영주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자 갱신을 계속 하지 않아도 일본에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특별 영주권을 주게 되었는데 그게 뭐 가장 큰 그들이 주장하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주지 마라. 네, 쫓아내라. 쫓아내라. 예.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 그러니까 교포들의 숫자가 굉장할 텐데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네. 쫓아내라 뭐 한국에서 일본에서 내보내자 이것은 네. 얼마든지 이제 정치적인 네.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주 굉장히 너그럽게 보면. 네. 그런데 헤이트 스피치는 뭐냐면은 쫓아내라가 아니라 죽이자. 에? 그런 발언들을 대낮에 공공연한 거리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과격한 발언들이 실제로 나와요? 네네. 시위를 하면은 네. 죽이자 이 정도까지요? 예. 가스실로 뭐 내몰자 등등 아주 굉장한 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우길기는 기본이고 독일의 그 나치 전범기 있잖아요. 예. 그것도 들고 나와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제정신이 아닌 분들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일본 사회 안에서도 뭐 지지를 전혀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 실제로는? 네, 제 허허, 옆집에 참. 사는 그냥 평범한 이웃 아저씨 예.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는 것인데 네. 주동자는 이제 사쿠라이 마코토라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논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 논객 게시판이 어디였냐면은 한국과 일본의 자동 번역 채팅 사이트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에 네이버 재팬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서 좀 유명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하. 거기서 이제 많은 어그로성 있는 글들을 올리고 예. 이 사람이 이제 TV에도 출연을 해요. 일본에서요? 예, 예. TV에 출연해서 과격한 발언으로 젊은이들의 지지를 급속하게 받습니다. 그래요. 예, 그 이후로 이 제트캐를 만들고 예. 제트캐가 인터넷에서만 활동을 했는데 거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가 좀 심각해졌는데 사실 헤이트 스피치 뭐 대책법 이런 게 마련되면서 좀 규모는 좀 줄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당을 결성했다면서요? 네네. 그러면 그 만든 정당이 제가 듣기로는 일본 제1당이라고 들었는데 여기가 정치적으로 좀 뭐랄까요? 영향력이 있는 정당으로 성장을 했나요? 그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전혀 못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 그래도. 사쿠라이 마고토가 네. 도쿄 도지사에 출마를 했어요. 예. 출마를 했는데 네. 후보 21명 중에 5위. 를 했습니다. 꽤 높은 거 아니에요? 표는 11만 4천 표. 아하. 그래서 유의미한 네. 어떤 지지를 얻었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겠네요. 아니 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생각을 있어요? 해요. 그런데 11만 표면? 그런데 그 다음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 선거에도 나왔는데 뭐 아무도 당선이 안 됐고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는 아무도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후보를 못 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일본의 전반적인 여론은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군요. 이성적이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성적이고 예.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 혐한 시위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제 저도 이제 일본에 한 번씩 이렇게 출장도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 굉장히 일부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본 분들도.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어떨까 궁금해요. 왜냐면은 수출 규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이 굉장히 높잖아요.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본 분들하고 얘기 좀 하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몇 명에게 예. 실질적인 피부적인 그렇죠. 그런 체감을 물어봤는데 우선 사회에 관심이 많고 운동에도 참여하는 친구는 아베 정권을 굉장히 비판하는 추세예요. 왜 저러냐? 당연히. 왜 저러냐? 그리고 사회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저랑 같이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친구. 예. 그 친구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 모든 지금 상황들을 다 개별적으로 볼 문제다. 개별적으로 보고 천천히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네. 제 이제 친구, 한국인 친구, 그 친구도 20년이 교포시네요?
그렇죠. 예. 20년 이상 산 친구인데 예. 그 친구들은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네. 요즘에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다. 네. 그런 걱정이 실린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이 최근에 그 한일 문제가 굉장히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근데 있겠습니다. 좀 걱정은 이런 혐한 이런 것들이 아주 일부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 사회 내부에 씨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질 때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에 계신 교포들, 동포들이 조금 위험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간혹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때요? 글쎄요, 교포들이 뭐 위험한 상황까지는 뭐 피부적으로 예. 느낄 수는 없고요.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인터넷에서는 역시 뭐 일본도 인터넷이 과격하군요. 수많은 댓글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댓글들을 보고 상처를 받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있겠는데 뭐 피부적으로 생활에서 뭐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수출 규제 일본에서 난 다음에 한국에서도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든가 일본에 뭐 여행 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본에서도 오래 사셨고 한국에서도 오래 사셨고 뭐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아라고요. 네, 그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한국을 굉장히 한국이랑 친하고 좋아했을 때 네. 여론이 갑자기 싹 변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한국이랑 일본이랑 월드컵도 같이 하고 예. 야구 한 게 있었잖아요. 예. 야구했을 때 그 깃발을 꽂는 네. 그 사건을 보고 그리고 월드컵 때 예. 일본이 졌다고 좋아하는 그런 장면들이 TV에 많이 방영이 됐어요. 예. 그것을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 이제 친구가 된 것 같았는데 그런 거 보고 어떻게 말하면 배신감을 느꼈다고 할까? 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불매운동 같은 예. 것을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예.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분위기 뭐 다는 아니지만 좀 간략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카운터스 만든 이이라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돌아옵니다.